민주당 전대, 피말리는 컷오프 전쟁의 서막. 여러분, 정치권이 지금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단순한 당대표 뽑는 자리가 아니죠.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하느냐, 그 피말리는 컷오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번 전대가 역대급 혼란인지, 그리고 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같은 거물들이 사활을 걸었는지 그 복잡한 셈법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정치권의 판을 뒤흔들 관전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벼랑 끝의 승부수, 정청래의 연임 시나리오. 정청래, 이 이름 석자가 이번 전대의 핵심입니다. 당심을 등에 업고 연임에 도전하는 그가 던진 승부수는 강렬했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선호투표제인데요. 처음엔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지금은 쿨하게 수용하겠다며 급선회했습니다. 왜냐고요? 반발해서 긁어부스럼 만들기보단 압도적 당심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거죠. 정청래 의원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이 강성 당심이 곧 당의 주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전투력과 선명성을 무기로 이번에도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지도부에 안착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정 의원의 행보를 두고 위험한 도박이라는 평가와 정치적 승부사다운 면모라는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런 논란조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어요. 과연 그가 이번에도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당하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승부수는 결국 당심의 향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 의원은 단순한 연임을 넘어 정청래 체제의 공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당내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있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대권 구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야심찬 행보가 당원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그리고 그가 이번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보가 민주당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선호투표제, 독인가 약인가? 선호투표제는 단순 득표가 아니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게 도입되면서 정청래의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차순위표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정청래 본인도 당원들이 나를 지켜달라며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투표 방식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지 분포를 봐야 하니까 전략이 훨씬 복잡해진 거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은 물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차순위 표까지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과연 정청래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더 강력한 결집력을 확인하는 약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표 분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투표제는 예측이 어렵기로 유명하죠. 정청래 의원 측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조차 결국 우리를 향한 열기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라는 새로운 전장이 후보들에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들에게도 꽤나 생소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표를 유도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후보들은 이미 SNS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선호투표제 대응 전략을 알리고 있습니다. 표를 어떻게 배분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떤 전략이 승리를 가져올지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복잡한 퍼즐을 가장 먼저 풀어내고 승리의 열쇠를 쥐게 될 후보는 누구일까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시스템의 이해도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한순간에 이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컷오프의 공포와 셈법, 수도권 의원들의 복잡한 속사정,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잠을 못 잡니다. 이번 컷오프는 단순히 후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본선 진출권을 건 생존 게임이거든요. 인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를 두고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당의 미래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 계파를 떠나 표 계산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향후 총선이나 대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보들은 수도권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가 컷오프를 통과할지, 누가 탈락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턱대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가 컷오프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대놓고 지지를 표명하기보다는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대세인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눈치 게임이 정치권의 밤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그 흐름이 컷오프의 결과를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책 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결국 수도권 의원들의 선택이 민주당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번 전대는 수도권의 민심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컷오프, 무엇을 의미하나? 컷오프는 곧 정치적 시험대입니다. 당대표 후보 5명 중 3명, 최고위원 후보 14명 중 8명만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죠. 탈락은 곧 당내 주도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최고위원은 정책과 조직을 장악하는 핵심 지도부인 만큼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당원들 마음 얻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본선에 나간다는 의미를 넘어 당의 주류 세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탈락한 후보는 향후 당내 입지가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컷오프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방송 출연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과도한 경쟁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데요. 벌써부터 캠프 간의 비방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과연 이런 치열한 경쟁이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부 분열만 가속할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컷오프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내는 과정이 아니라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본선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후보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자신만이 당을 위한 최적의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가 더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리더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컷오프는 후보들의 정치적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후보들은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후보들은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당의 리더로 성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컷오프라는 시험대를 넘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빅3의 혈투와 결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의 빅3 전쟁. 자,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세 사람의 구도가 이번 전대를 집어삼켰습니다. 누가 컷오프를 통과해 결선까지 갈 것인가? 여론조사 수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세 사람의 정치적 인연과 계파, 그리고 지역적 기반까지 얽히고 설켜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탄탄한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풍부한 경륜과 당내 장악력을 내세우며 반전을 노리고 있죠. 이 세 사람의 전쟁은 곧 민주당의 노선 투쟁이기도 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의 과거 행적과 정치 스타일이 워낙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지지층 간의 충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 세 명의 거물 중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다크호스로 등장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혈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대결은 단순히 개인의 승부를 넘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는 자신만의 확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현실적인 정책과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당원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한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죠. 이 세 후보의 대결은 당원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어 각 후보들은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어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지 그 결과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강성 당원들의 마음, 즉 당심을 잡느냐, 아니면 일반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느냐, 이것이 빅3의 최대 고민입니다. 정청래는 확실한 강성 당심을 믿지만 김민석과 송영길은 중도층 확장력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 간극을 누가 더 잘 메우느냐가 본선의 승패를 가를 겁니다. 당심과 민심은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팽팽하게 맞서기도 합니다. 이번 전대에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입니다. 강성 당원들만 챙기다 보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고, 중도층을 의식하다 보면 당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죠. 그야말로 딜레마입니다. 빅3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당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당심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외치며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전략적 차이가 향후 본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국 승자는 당심과 민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후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당원들과 소통하며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노력들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이 답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연 세 후보 중에서 누가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대가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21일의 운명. 당장 21일이 예비 경선일입니다. 이날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겁니다. 컷오프라는 거름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생존자들은 곧바로 본선 레이스에 돌입하겠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승기를 잡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지금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1일의 결과는 이번 전대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그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고, 탈락한 후보들은 낙담할 시간도 없이 차기 정치 행보를 고민해야겠죠. 정치권은 벌써부터 21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누구를 견제할 것인가. 이 모든 계산이 21일의 결과에 따라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죠. 이날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21일, 그날의 결과가 민주당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승리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후보를 위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죠. 과연 21일에는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어 민주당의 새 시대를 열어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번 전대는 시스템과 사람의 대결입니다. 선호투표제라는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누가 가장 영리하게 표를 확보할지, 그리고 누가 컷오프의 높은 벽을 넘어 최종 승자가 될지 지켜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기 당대표는 누구인가요? 정청래의 연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뜨겁고 날카로운 정치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